이제 이런 비구조 할당은 일단 이게 기본이기는 한데요. 이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바스크립트에 이 중괄호로 쓰는 표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let i는 0 뭐 쓰고 콘솔 로그 i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도 먹어요. 먹긴 먹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콘솔 로그 i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러 나요. 이렇게. 뭐 레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먹겠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범위를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할 때 그 기능을 이거 동작하면 안 돼 라고 막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석을 걸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콘솔에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변수의 할당 범위가 let이라는 이 할당 범위가 해당하는 이 지정된 범위 안에서만 돈다라는 이유로 만들어 보실 때 바깥에다 이렇게 그냥 나오면은 안에 들어있는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일정 범위를 공부하시고 끝내거나 할 때는 이런 중괄호 역할을 하는 걸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더라.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번외편인데 참고하시라고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제 비구조화 할당의 기능들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옛날에 일반 카피랑 딥 카피,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얕은 복사는 뭐예요? const arr 후르츠라고 써버리면 이 아이는 위쪽에 있는 이 후르츠다라고 쓰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얕은 복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얕은 복사는 참조 변수의 위치를 복사하는 것, 할당하는 것.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깊은 복사로 처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반복문 사용했지 않았나요? 그죠? 배열이니까 뭐 포이치를 하셔도 되고 이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let i는 0 여기 있는 let i는 0과 위쪽에 있는 i는 0은 전혀 다른 i입니다. 범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i를 프로츠에 대한 랭스 개수라고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은 이 개수만큼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const arr2 프루츠라고 하나 만들어서 얘는 배열이야. 배열 맞으니까 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자 렛이라고 썼으면 모르겠지만 const라고 썼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게 해놓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변수명이 저는 그냥 썼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언더바가 붙은 이유는 어떠한 기능 안에 들어가는 암묵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잡힌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사용을 할 때 arr2의 프로치에 i번째라고 놓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는 프로치에 들어가는 동일한 순서 번째 있는 데이터다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솔 로그를 통해서 arr2 프로츠에 대한 값을 체크를 했을 때 그 역할을 점검을 하고 결과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해서 프로츠의
i 번째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0, 1, 2, 3 다섯 번째에다가는 또 다른 어떠한 과일을 찍어주면 지금 한 형태는 깊은 복사를 처리한 거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처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값만 넘겨준 거죠. 참조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츠에 들어가는 아이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데이터와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데이터로 바뀌어서 확인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깊은 복사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매번 포문으로 사용하기라는 조금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복사 수행 2, 자, 다른 데이터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const arr copy 프로치라고 쓸게요. 똑같이 사용하고요. 배열, 이때 이 배열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누구예요? 프로치죠. 프로치를 써주실 건데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뭔가 결과물이 이상하지 않느냐? 네, 당연히 결과물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의 배열 안에 다시 배열이 돼서 이중 배열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 값만 넣고 싶습니다 라고 쓰시는 겁니다. 점점점을 앞에 붙이시면 이 프로츠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각각 알아서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실은 연산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프레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점점점 프로치 썼는데 깊은 복사가 배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객체도 있잖아요. 우리 객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이대로 또 놓고 1-1로 할게요. 이거 1-2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깊은 복사 수행. 자, 두 번째 거 여기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또 기존에 있던 형식으로 한다면 const obj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건 요거 하죠. 요거 갖다 할게요. 자, 얘를 사용하려면은 하나의 객체에서 property 이 값을 가져온다라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저 i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뭘로 씁니까? for 그 중에서도 누구? 객체를 하나 뿌려야 되니까 객체를 하나하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for in이에요. 그래서 위에 썼던 obj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객체 위에 객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임의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let obj 아니면 property 쓰겠습니다. 프로프라고만 쓸게요. 프로프. 그럼 여기다가 콘솔로
프로프라고 결과를 띄우시면 객체에 들어있는 각각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하나씩 뿌려주게 되죠.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콘솔 로그로 obj에 들어있는 값 프로프를 하나씩 값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별도의 const obj2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bj2에 들어가는 prof는 obj에 들어가는 prof다 라고 형식을 써야지만 각각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콘솔은 obj2에 대한 값을 확인했을 때 통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추가로 obj에 들어있는 값 중에 추가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점 모니터라고 썼을 때 뭐 120Hz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거기에 대한 값은 얘는 위에는 위에대로 따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봐야죠. 자, 따로 보고 얘는 밑에 카피한 건 카피한 거대로 따로 조정이 됐는가 점검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각각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깊은 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포문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줄여서 쓸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똑같이 깊은 복사 수행 2-2라고 쓸 거고요. const obj3라고 해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담을 겁니다. 담을 데이터는 실제로 obj라고 될 테니까 넣어줍니다.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콘솔 안 찍었군요. 자, 콘솔 로그로 자, 써주면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가 할당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른쪽에도 실제 반영된 결과를 보시면 obj3는 객체 내부에 다시 obj라고 변수명이 프로퍼티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 데이터로 할당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객체를 쓸 수가 없죠. 이것도 알아서 변환을 해준 거예요. 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깊은 복사 수행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무언가가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없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프레드로 처리하는 이 복사하는 이 스프레드 연산자는 엄청나게 딥한 거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써야겠죠. 어쨌든 단순한 개념으로 놓고 쓸 때는 가능하다. 네. 실제로 이 연산자에 대한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연산자에 대한 객체 스프레드 또는 on 키를 사용하자라는 거라든가 define property 객체에 대한 값을 사용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실질적으로는 이 연산자 기능에서 없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고 있냐면 얘네가 실제로 ES5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함수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ES6의 기능을 ES5로 직접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함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사용 방식과 내용들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겠죠? 그냥 안에 변수 키를 만들고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키를 찾게하고 if 어떤 구조를 통해서 객체 안에 들어있는 get on property symbols 이게 뭔지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get 가져오는 겁니다. on 뭔가 사용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property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들어있는 속성명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라. 심볼명, 뭐 프로퍼티명 관련된 것들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겠다. 있다면 쉽게 말하면 가져올 수 있다면이죠. 가져올 수 있다면 무언가 처리해라. 또는 그렇지 않다면 뭘 해라. 이런 식으로 기능을 쭉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도움을 사용해서 선택자를 한다거나 기능을 할 때 그 기능과 역할들이 뭐 한다면 중복적으로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위쪽에 오른쪽에 변환된 내용들처럼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자, 자, 여기에 약간의 응용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스트가 있고요. IT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배열이니까 뭐 이렇게 앞에 붙일까요? 자, 어레이 개념으로 ARR의 개념으로 IT 브랜드 자, 썼습니다. IT 사용하는 브랜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삼성일 거고 뭐 LG가 있을 거고 로지텍, TH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애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또 카피를 할 거예요. 또 카피를 할 건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뭔가를 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는 이중별 같은 거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 식으로 자, ARR, IT 브랜드는 이미 또 썼는데 그냥 컴퍼니 하나 해주고요. 그 아이는 ARR IT 브랜드라고 쓰면 이건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뭐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이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요거를 조금 바꿔서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비구조 할당으로 써서 자, 코리아라고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1, 코리아 2 하고 점점점 써줍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점점점 얻어 자, 얻어 컨트리라고 다른 변수로 쓸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슬라이스라는 함수가 먹어요. 메소드가 먹어요. 그러면은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 코리아 1 첫 번째 거 삼성, 코리아 2 LG, 나머지는 알아서 채우세요 라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로지텍과 MS와 애플 세 가지를 0, 1 앞에 있는 슬라이스 두 개를 제외하고 2번째부터 0, 1 2번째부터 쭉 담아라 라고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얘가 아니죠. 자, other country라고 하는 변수명을 찍어 보시면 로지텍, MS, 애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뒤에 컴마하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괜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 세 개 다 미국이라는 회사이긴 하겠지만, 자 그럼 요거는 other 2 써볼게요. 이 아이는 먹나요?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럼 other 2라는 아이를 담으면 똑같죠. 그냥 전혀 반응되는 게 없죠. 즉 한번 비구조화로 집어넣은 스프레드 형식으로 집어넣으면 그 뒤에 거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비구조 할당의 변수명 별값 담기라고 쓰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또 다른 비구조 할당 추가로 쓰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요 아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const 앞에다가는 K1, K2, 아메리카노 1, 커피를 이럴 뻔했네요. 아메리카 2, 아메리카 3 자, 만들어줍니다. 근데 나는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핀란드 하나 쓸게요. 자, P1 F인가요? 핀란드는 F. 자, 이렇게 해야지 참.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썼어요. 그럼 뭐냐? 뭔가 또 괴상한 형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물론 여기 A3에다가도 당연히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A3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고 F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누군지, 또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건 그대로 담은 거니까 자, 혹시나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보시면 애플과 노키아는 별도로 따로 지정되는 단순 값만 들어가는 형태로 인식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뭔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원래 있던 아이 배열 형식으로는 값만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참조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 역할이 한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0, 1, 2, 3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따로 쓰고 여기에 번거로우니까 const A3는 구글, 그 다음에 F1은 노키아, 이런 식으로 사용한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const보다는 let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요거
따로 빼서 써도 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싫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한 군데 몰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자체를 해석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void 해당하는 데이터가 값이 없니 없으면 구글로 대처해 라는 형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undefined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 비어 있으면 뭐 이런 개념으로 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데이터 개념 비어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바꿔치기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3에다가 어떤 값을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취한다는 개념입니다.